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이 코너가 국제뉴스니까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학교에서 이 국제 관계를 또 강의하고 하니까 네네. 그 원래 그 주요 정상들의 회담 결과는 좀 이게 소프트한 측면하고 하드한 측면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보거든요. 예. 하드한 측면은 진짜로 안에 결과가 중요한 그런 결과물이 있었느냐 그런 걸로 평가해 보는 것이고, 근데 소프트한 측면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그 모양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혹시 그 프렌들리하게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되게 어떤 그런 그 친한 제스처를 취하느냐고 네네. 아니면 가서 그 공연을 함께 보느냐 예. 이런 건데 이번에 소프트한 측면도 상당히 좀 강조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팝송 대표적으로 팝송 같은 것도 부르고 예. 예 그리고 공식 국빈 만찬도 상당히 부드러웠고 그 항공우주국 나사 같은 그런 그 첨단 우주를 기술을 다루는 그 기관도 방문을 하고 예. 합동 영어 연설 같은 것도 좀 상당히 쉽게 이렇게 막 화제를 뿌리면서 하고 하버드 대학교 뭐 강의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대담 자유로운 형식의 대담에서 예.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하필이면 또 조셉 나이 교수를 만났거든요.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 네네. 계속 20년 전부터 강조했던 조셉 나이 교수와 대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소프트한 측면을 상당히 강조를 했겠구나. 네네. 이게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과 장점을 좀 살린 면도 있지 않나. 어디 가도 이제 프렌들리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유머러스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 유머러스가 우리가 생각 웃긴다라는 이런 단어가 아니고 영어권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he is very humorous 이러면 그 상당한 칭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들 상당히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소프트한 측면을 평가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그 한미 동맹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을 시켰다. 예. 원래는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첨단 기술 동맹이라는 표현도 썼고 경제 안보 동맹 그리고 사이버 안보 동맹 그리고 글로벌 동맹으로 다각화하겠다. 이런 단어들과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포함되는 거는 기후 위기에도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탄소 중립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공조를 하고 대만 해협도 인식을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왔고 의회 연설을 했는데 계속 글로벌 동맹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번에 워싱턴 선언 아니겠습니까?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문제에 대비해서 과연 한반도 특히 한국 쪽에서 어떤 미국하고 손을 잡느냐는 건데 이게 그 한국형 확장 억제 모델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고 이 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나토 모델을 본따졌다 그러는데 나토 모델은 다자간 협의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냈는데 이거는 양자간 협의라서 좀 효과적이다라는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회의 실장 NSC 실장이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공유한 것처럼 합의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제 핵 버튼 누를 때 뭐 같이 하나 뭐 이런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문제는 핵 공유 아니다. 핵 공유 아니다고 바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너무 거기서 이제 오바이트도 생각을 할까봐 뉴욕타임즈 분석도 보면 정확합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좀 엇갈린 평가가 있을 것 같다. 뭐 한국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시각하고 미국 정책에는 별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좀 엇갈릴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좀 아쉬운 면이 또 있다면은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아쉬운 면이 있어야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 같은 데 가서 우리 한국 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논의가 있겠지라는 기대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계속 이 경제 관련해서 땡큐 뭐 투자 땡큐 이랬는데 그럼 한국도 땡큐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뭐에 대해서 땡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뭐 대만 해협 인식을 공유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자꾸 하셔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좀 험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일방적 친미 외교는 이제 북중로 보복 부르고 악몽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우리 보통 이제 외신들이 또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우리한테 상당히 또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데, 네네. 그 서양 언론은 이제 그 서구 쪽에서는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가 좀 엇갈리겠다든가 예, 예. 소득이 있었다는 정도고, 이게 그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 쪽에서는 좀 강한 어떤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에서 뭐 전쟁 노름을 하는 거냐라는 이런 평을 내놨고, 러시아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관심이 가나 봐요. 네네. 그런 부분은 논의 안 됐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했고, 중국은 이 다른 나라들보다 이번에 좀 그 반박 성명의 강도가 높습니다. 높아요. 글로벌 예. 타임즈하고 차이나 데일리가 워싱턴선은 워싱턴선 그러는데 이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크다. 한국이 미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북한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도 겨냥했기 때문에 네. 북한, 중국, 러시아에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했고, 중국 외교부도 공식 논평을 냈는데 미국이 진영 대결을 다시 선동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논평을 내놨습니다. CCTV는 원래 편성되어 있었던 드라마를 긴급 취소하고 6.25 전쟁 당을 다룬 다큐멘터리 압록강을 건너다 긴급 편성했습니다. 예. 이건 장진호에서 미군이 승리했다는 예. 연설에 대한 반박 어떤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유 저 갔다 오시긴 했는데 예, 논란거리도 많고 주변국들의 반응도 너무 좀 180도 달라가지고요. 다음 소식은 토요일 드디어 찰스 3세 대관식이 있습니다. 역시 영국 소식을 놓치지 않는 65년을 기다렸어요. 1,700억을 쓴다고요? 예. 65년 기다렸다 그러니까 65년 이러실 것 같은데, 찰스 지금 왕이죠. 원래 왕세자로 하루 오래 있어가지고 예. 4살 때 엄마가 영국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4살 예, 때. 예. 그리고 9살 때 왕세자로 책봉이 됐거든요. 그럼 현재 74세니까 아이고. 9살 때 책봉됐으니 65년 동안 왕세자로 있었습니다. 65년 동안 왕세자로 있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즉위한 지가 지금 8개월 만인데 즉위는 자동으로 바로 했지만 대관식은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그 외국의 기빈들도 초대하고 이래야 되니까 네네. 8개월 준비를 해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즉위식을 합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요. 영국 국왕으로만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50개국이 넘는 연연방의 수장이니까, 특히 아직까지 14개 연연방 국가는 영국 국왕이 국가 원수다. 되어 있으니 14개 연연방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킹엄 궁에서 리셉션도 하고 뭐 톰 크루즈 하고 뭐 이런 유명 그 연예인들도 참석을 하는데, 사실 아까 1,700억 썼는데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 70년 전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어머니 여왕이 대관식보다는 훨씬 작은 그런 2,000명 정도만 초청을 하고, 어머니 때는 8,000명 초청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돈도 많이 줄였는데 어쨌거나 1억 파운드 정도 예산이 듭니다. 군인들도 많이 와야 되거든요. 예. 군인들도 4,000명 5천 와야 되기 때문에 1억 파운드면 1,700~8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은 누가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여론이 또 분분하고 전액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시대착오적인 비판이다. 2023년도 네네. 여기에 왕족과 귀족들이 전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예. 소식도 있고 하니까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왕족과 귀족이 1,700억 세금을 그들이 비용을 내야지 왜 국민들이 다 돈을 내느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주요 순서마다 전부 백인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뭐 다문화인들도 참여를 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다문화인들이 주요 순서에 참석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하여튼 여론조사 했는데 영국 국민들의 64%는 대관식 나는 관심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대관식 나 관심 있다 9%입니다. 근데 뭐 대관식을 반대한다 세금으로 이런 조사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 다른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 계속 적자고, 또 뭐 삼성도 뭐 반도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봤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만 1인당 GDP가 18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는데 그 이유가 반도체 경쟁력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2004년 우리가 한국이 역전한 이후부터 한 18년, 19년 동안은
대만이 한국의 1인당 GDP보다는 좀 낮았거든요. 예, 예. 그 작년에 뭐 드디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드디어 역전이 다시 됐습니다. 한 18년 만에. 한국이 32,811달러. 죄송합니다. 대만이 32,811달러, 한국이 32,237달러. 약간 그 대만이 앞섰습니다. 예, 예. 어쨌거나 18년 만에 처음이라서 여기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대만이 3% 넘습니다. 3.2% 성장인데 한국은 3% 이하입니다. 2.6% 평균 성장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체질 개선이 대만이 훨씬 빨랐고 기업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책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예, 예. 대만의 TSMC 시가총액이 2019년에 삼성전자 시총을 역전했거든요. 이게 신호탄이 돼서 그리고 그 후로 1인당 GDP도 역전하는데 4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제조업 비중이 34.2%로 계속 증가 추세가 있는데 한국은 27.8%에서다가 25.6%로 계속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에서 이것도 뭐 반드시 제조업 비중이 높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수출 위주 경제 그렇죠. 네. 제조업 비중이 그래도 중요하죠.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2013년도 10년 전을 딱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수출 규모는 대만의 정확하게 2배였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작년 2022년 기준으로는 겨우 1.4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대만은 파이팅을 했고 한국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이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모든 품목을 다 제조하느냐 그건 아닐 거고 우리가 훨씬 더 종류도 많은데 그런데 대만이 더 수출액이 높다. 예, 이런 것들은 많은 분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참 1인당 GDP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이거 말씀드린 김에 룩셈부르크가 13만 달러입니다. 13만이요? 예. 예. 마지막 소식, 40도의 폭염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래서 지금 뭐 농산물 수출도 차질이 빚어지고 주변국도 대책 마련에 긴장하고 있다고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지난 1월에도 아무리 그 유럽이라도 1월이면 그래도 좀 쌀쌀하고 춥거든요. 예. 스페인에 지난 1월에 25도였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1월에 25도. 1월에 25도였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우리랑 겨울이죠? 예, 그 겨울 우리처럼 막 그렇게 영하로 내려가고 그러진 않은데 예. 어쨌거나 쌀쌀한 날씨고 춥고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1월에 25도면 아이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기후 변화가 진짜 말로만 자꾸 기후 위기 이러는데 네네. 진짜로 재앙으로 다가오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쨌거나 그 4월이었는데 지난주까지도 네네. 남부의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40도가 넘었거든요. 4월에 예, 4월에. 40도가 넘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도 살기 어렵고 학교 수업도 규모를 줄이고 이 동물도 못 견디나 봐요. 네. 토끼가 농장을 급습해가지고 예. 배고파 죽겠다. 토끼가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다 그 채소를 훔쳐먹고 막 농장을 파괴하니까 스페인 정부가 토끼 한 25만 마리 정도를 사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5만 마리요? 그럼 토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네. 배고파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자꾸 오니까 과일도 그 수확도 줄어들고 채소 수확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스페인도 타격이 되지만 원래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유는 전 세계 50% 이상이 스페인에서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과일, 채소, 달걀 이런 걸 수입하는 주변국들 영국이나 프랑스 여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사례를 보니까 슈퍼마켓에 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크게 붙여놨는데 죄송합니다. 피망, 달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딱 1인당 2개만 구입하십시오. 이런 그 비상 어떤 그 노티스까지 붙여놓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기에 더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예. 그럼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계속 활발하게 돌려야 되는데 난방비 아끼려고 비닐하우스를 안 틀었어요. 예. 그러면 또 야채와 채소 수확이 또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스페인 폭염 때문에 좀 문제가 되니까 유럽의 지금 난방비 그리고 채소 과일 가격 폭등 이 걱정입니다. 아유, 예. 진짜 큰일이네. 아이고 참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 정말 딱 다가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안 보여서 말이죠.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